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은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습니다. 제 근황도 들려드리고 중개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또 기사 이야기를 보면서 또 느끼는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사무실 겸 창고를 찾는 고객님을 안내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고객님은 부동산에서는 보통 고객님이란 말은 잘 안 쓰는데 제가 서비스직에서 또 근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손님이라는 말보다는 또 고객님이란 말이 입에 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은 아주 저렴한 창고 겸 사무실을 활용할 공간을 찾는데 보증금을 거기 묶여두고 싶지가 않아서 보증금을 아주 최소로 2, 300 정도로 하고 대신에 월세를 1년치를 선납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임대분께서는 물론 월세 매달 밀릴 걱정 없이 1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건 나쁘지 않지만 보증금이 너무 작다 보면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요즘 좀 강화되다 보니까 10년 동안은 임차인이 사실은 칼자루를 쥐고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찝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임차인분의 그런 인적사항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임차인이 2년치 월세를 줄 테니까 보증금이 1,000만 원짜리였는데 2, 300으로 줄여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임차인분 입장에서는 또 그냥 조그만 하지는 않죠. 그래도 평수는 20평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창고 겸 사무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또 목돈을 묶여두고 싶지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마침 오늘 그런 기사가를 봤어요. 사실 상가 임대차에서 월세를 미루게 되면 임대인분들 중에서 그 상가를 매매를 하셨을 때 대출을 받지 않고 매매를 하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부담이나 어떤 걱정거리로 다가오지 않는데 보통은 상가를 매매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대출을 어느 정도 받아서 이렇게 상가를 매매하잖아요. 그러면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사실 월세에서 어느 정도 돈이 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도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상시적으로 그 법 제도를 원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3기의 임차료를 밀리게 되면 명도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9월에 일시적으로 특례법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작년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 그 기간 동안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해도 계약 해지나 계약 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명도 진행 사건 건수를 보면 그 명도 소송 수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줄었대요. 그런데 이 피해를 고스란히 사실은 임대인이 떠안고 있는 거죠. 어떤 임대인분께서는 월세는 300인데 거기서 이자 내고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 한 달에 자기에게 떨어지는 게 한 80 정도 되는데 이제 그게 생활비인 거예요. 왜냐하면 노후 자금으로서 이제 생활비를 받기 위한 상가를 매매를 했기 때문에 한 80만 원이 본인의 생활비였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아서 몇 개월 동안 아주 고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임대인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계약서를 진행하기 전에 보통은 임차인분의 조건에 맞추려고 임대인분들을 많이 설득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계약서가 있었는데 그 임대인분께서 저보고 너무 임차인 편만 든다고 임차인 편에서만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좀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를 돌이켜 봤을 때 네, 임차인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이 시기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이 시기에 임차인도 힘들지만 임대인분들도 정말 많이 힘들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고 왜냐면 또 임대가 맞춰지지 않아서 비어져 있는 공실도 많기 때문에 그 이자를 내고 있는 임대인분이라면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 이제 공인중개사니까
너무 임차인 편만 들지 않고 너무 임대인 편만 들지 말고 중간에서 그 합의점을 잘 찾아드려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별 내용은 없고요. 내가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임대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서 너무 자신의 그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 고려해보는 그런 중개인이건 임차인이건 임대인이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이번 주도 네, 직원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